안녕하세요. 라운제나 스피치 원장 임유정입니다. 네. 요즘 스피치 강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스피치 강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스피치 강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스피치 강사의 연봉, 처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라운제나라는 스피치 아카데미에서 지난 13년 동안 이제 스피치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스피치 강사가 하는 일은 생각 외로 정말 많습니다. 단순히 뭐 이렇게 발음을 뭔가 교정해 준다거나 아니면 말을 잘하게 해준다거나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사실 스피치 강사는 그런 단순한 이제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스피치 강사는 첫 번째로는 이제 논리를 가르쳐 드리는 그런 스피치 강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 내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시려면 이제 서론, 본론, 결론에 입각을 해서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이게 구조화를 시켜서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프닝은 뭘 하면 좋을까? 본론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결론은 뭐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까? 근데 우리가 직장 내에서 하는 프레젠테이션은 대부분 설명이 아니라 누군가를 꼬드기고 유혹하는 그런 설득의 프레젠테이션이 많기 때문에 어떤 멘트, 어떤 에피소드를 넣어야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지 그런 설득 스토리텔링을 함께 도와주는 것이 이제 스피치 강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회사를 소개해서 투자를 받는 분의 PT를 코칭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오프닝은 뭘로 하면 좋을까? 그리고 우리 회사의 어필 포인트, 소구 포인트라고 하죠. 우리 회사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정말 그 사람들이 우리 회사를 각인해서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멘트들, 그리고 마지막에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오버하진 않으면서 정말 사람들한테 진실성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멘트를 이제 드렸고, 굉장히 PT를 잘하셨고, 그래서 질문도 많이 받으셨고 투자도 많이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강사들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면접을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을 이제 코치해주는 면접 스피치 강사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아무런 지식 없이 이렇게 면접해봐라 그거에 대해서 코칭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네, 저희는 회사 분석뿐만이 아니라 직무 분석, 그리고 그 사람 개인에 대한 분석을 굉장히 철저히 많이 해요. 그래서 면접이라는 거, 나한테 주어지는 어떤 질문들이 몇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질문에 정말 우선순위 답변, 내가 딱 이 멘트를 했을 때 정말 나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우선순위 멘트를 자연스럽게 잘 녹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논리를 구조화해주는 그런 공부들을 하게 되고요. 또 면접을 볼 때 내용은 참 좋은데 그걸 이렇게 맛깔나게 전달하지 못해서 뭔가 잘 안 들린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목소리, 바디랭귀지 이런 코칭을 하지만 목소리만, 바디랭귀지만 이렇게 코칭한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면접은 어떻게 보면 나를 이렇게 처음 만나는 그런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키워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어떤 능력, 어떤 탤런트가 있는 사람인지를 끄집어내서 그걸 말하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정말 자아 성찰, 자아 실현을 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피치 강사 가운데 또 보이스 트레이닝, 목소리를 교정해주는 강사가 있죠. 근데 그 사람의 목소리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을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를 교정한다? 단순히 시옷 발음을 교정한다거나 리을 발음을 교정한다거나 이게 각야각여 연습만 한다고 해서 발음이 교정되거나 목소리가 교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이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이제 점검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소리는 소리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숨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는 숨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제 영상을 보지만 제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제가 내고 있는 숨을 듣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숨이 위로 올라가 있으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굉장히 좀 하이톤이야. 좀 불안해 보여.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숨이 아래에 있으면 굉장히 좀 편안한데? 안정감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숨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목소리가 달라지는 건데 숨은 내 마음과 감정, 정서랑 연결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자신감, 자존감, 자기애 이런 것들을 좀
동기부여 시켜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야만 정말 멋진 보이스 트레이닝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 스피치를 가르치는 강사가 있죠. 예, 저도 13년 전에 어린이 스피치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어린이 스피치를 코칭했던 경험도 있는데 어린이들의 어떤 논리력, 그다음에 말하는 표현력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강사도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대화법 강사. 예, 그래서 부부간에 아니면 상사와 부하 간의 그런 대화법, 소통 대화법을 하는 그런 강사들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그런 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라운제나 내에서 그 스피치 스타일이라는 과정을 이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스피치 스타일은 말하는 스타일인데요. 사람마다 정말 말하는 스타일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칭찬할 때도 정말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일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정말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잘했다. 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이 있고 하더라도 뭐 그냥 뭐 이번엔 좀 했다. 뭐 이렇게 뭐 다음에도 잘하리라는 법은 없잖아. 뭐 이렇게 비아냥거린다거나.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 말하는 스타일이 정말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하는 스타일이 좀 호감으로 보이면 좋은데 비호감인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좀 사람들하고 어울리거나 비즈니스 하는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비호감적인 말하는 스타일을 끄집어내고 그 사람에게 최적화된 정말 멋있는, 마치 나에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과 패션 스타일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최적화된 말하는 스타일을 권해드리고 그것을 트레이닝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피치 강사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아셨죠? 예. 그러면 스피치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대부분 스피치 강사들은 저처럼 아나운서와 쇼핑호스트를 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방송을 했던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좀 스피치 강사로 활동을 할 때 어떤 표현력이라든가 이런 쇼맨십 이런 거에는 분명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르치는 스피치에 대한 콘텐츠는 뭐 프레젠테이션이라든가 면접이라든가 뭐 건배사라든가 나와서 한 말씀이라든가 어린이 스피치라든가 이런 콘텐츠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콘텐츠와 아나운서 일맥상통할까요? 그냥 아나운서가 하는 역할은 있는 그대로 작가가 써준 뭐 원고들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쓴 원고를 잘 설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프레젠테이션 한다거나 면접을 본다거나 이건 설명이 아니라 설득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아나운싱하고는 정말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아나운서를 했어야만 스피치 강사를 할 수 있다. 물론 좀 강점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말하는 목적에서는 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설득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스피치 강사에 좀 강점이 있다고 봐요. 쇼핑호스트들은 설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스피치 강사를 잘할 가능성이 사실은 아나운서보다는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아나운서들도 요즘에 설득을 많이 잘 하기 때문에 물론 뭐 우리 뭐 전현무라든가 뭐 이런 뭐 아나운서들 출신의 사람들 보면 그거는 뭐 직종이 아니라 직업이 아니라 개인의 탤런트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득을 좀 많이 해본 사람들은 이 일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조직 내에서 나는 PT를 많이 해봤어. 나는 행사를 정말 진행을 많이 해봤어. 나는 정말 말 하나만큼은 누구한테 지지 않아 라고 한다면 저는 스피치 강사로서의 꿈을 키워봤으면 좋겠고요. 스피치 강사 양성 과정들이 사실은 아카데미마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강의를 하는 강사들, 이건 이제 교육이다 보니까 그 강사에 따라서 그 교육적인 어떤 역량들이 굉장히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아카데미의 성격 그리고 어떤 교환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따져보셔야만 아마 스피치 강사로 활동을 하실 때 정말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스피치 강사의 처우 뭐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시는데요. 보통 저는 내부에서도 강의를 하고 기업에서도 강의를 하는데 보통 그냥 기업 강사랑 스피치 강사랑 똑같은 기준에서 이렇게 강의료를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기업 강사들이 뭐 2시간 정도 이제 강의를 하는데 뭐 정말 적게 받은, 저도 13년 전에 스피치 강사를 처음 했을 때 3시간에 10만 원을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뭐 한 10만 원, 뭐 2시간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뭐 80만 원, 100만 원 받는 강사도 있지만
뭐 200만 원, 300만 원, 뭐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받는 강사들이 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실력 여하에 따라서 강사료가 이제 정해져 있다라는 거.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뭐 이런 어떤 뭐 도표가 있느냐 그런 건 없습니다. 뭐 A급은 누구, B급은 누구. 근데 이런 거예요. 난 정말 내가 2시간에 200을 받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시장에서 인정을 해줘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200만 원을 받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시장에서 좀 인정해주는 뭐 브랜드, 인지도, 강의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2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죠. 근데 대부분 한 10만 원, 20만 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스피치 아카데미에서 내부에서 강의하는 것,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우리는 한반 정원이 4명에서 5명 이제 소수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2시간이 기본 수업 시간인데요. 보통 강의료는 좀 적게 받으시는 분은 뭐 굉장히 좀 적게 3만원, 4만원, 그 다음에 뭐 5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 10만원, 뭐 12만원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요. 아무래도 내부 강의는 횟수가 많아요. 뭐 일주일에 뭐 몇십 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금액이다, 뭐 생활하기 어렵다 이런 정도의 급여는 아니고요. 본인이 실력이 있고 수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굉장히 많은 금액을 벌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아카데미에서는 이제 전임 강사하고 프리랜서, 외부 강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전임 강사는 9 to 6를 하는 전임 강사고요. 그 다음에 외부 강사는 이제 파트너 강사죠. 그래서 강의가 있을 때만 와서 강의를 하는데, 보통 실력이 없는 사람은 파트너 강사를 하지를 못하죠. 예. 근데 보통 어느 곳에서는 실력이 없는데도 파트너로 써서 그냥 강의를 맡기는 곳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건 정말 좋지 않아요. 왜냐면 강의 때만 와서 강의를 하면 이렇게 실력이 많이 업그레이드 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경험이 있거나 경력이 있거나 말을 굉장히 잘하는, 가르쳐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외부 강사로 채용을 하고요. 전임 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강사들 가운데서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는 강의 이외에 뭐 사무, 경영적인 측면, 홍보적인 측면을 다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 그래서 나중에 나의 센터를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전임 강사로 이제 채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개 중에는 지금은 좀 실력이 부족하지만 향후 이렇게 뭐 2, 3년 정도, 4, 5년 정도 지나서 정말 더 많이 잘할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좀 성장시키기 위해서 전임 강사로 우리가 채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황을 보시고요. 뭐 전임을 할지 외부 강사를 할지도 이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스피치 강사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스피치 강사가 기술만을 알려주는 사람이라면 별로 고민할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카데미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렸을 적에 어떤 뭐 가정 환경, 부모, 뭐 친구들과의 사이, 그다음에 직장 내에서 어떤 크고 작은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정리해드리고,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에 들어와서 많은 에너지를 갖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저희 스피치 강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스피치 강사를 꿈꾸고 있는 분들 열심히 하시면 저처럼 될 수 있다? 미안해요. 마지막에 이런 멘트를. 네, 저보다 더 훌륭한 스피치 강사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다른 콘텐츠로 뵐게요. 안녕.